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아야 될 주제는 욱하는 성질, 즉 분노의 폭발에 대해서입니다. 어떻게 잘 참을 수 있을까요? 즉 분노를 습관화하는 이유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욱하는 성질을, 분노를 잘 참으려면 이러한 분노를 습관화하는 어떤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관찰해야 하고, 그것이 바로 잘못된 자기신념이라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의 잠재의식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잘못된 자기신념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내가 성질을 내고 화를 폭발하니까 사람들이 내 말을 잘 따라주더라. 바로 그러한 잘못된 자기신념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는 왜 이렇게 욱하는 성질을 참기가 어렵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가 종종 있어요. 간단히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 이유는 바로 분노가 자신의 생활 습관이 이미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러한 분노의 습관을 지속할 수밖에 없는 자기만의 생각이 옳다, 내가 맞아 라고 강력히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착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작은 일에도 쉽게 성질을 내죠. 또 그 순간적인 감정을 다스리기 힘들어합니다. 그러면서 문제는 모든 주변 사람들 때문이고 또 환경 탓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다 주변 사람들 때문이고 다 나쁜 환경 탓입니까? 과연 그렇습니까? 그러한 자신의 믿음이 잘못된 것이라고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아마 이런 질문을 하면 나는 아닌데요? 아닙니다.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나 현실이에요. 사실입니다. 그러한 잘못된 자기신념 때문에 자기가 옳다라는 모든 것이 맞는데 다 저 사람들 때문이라는 그것은 합리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그렇게 화를 쉽게 폭발하며 반복적일 수밖에 없는 것일까? 오늘 첫 번째 강의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문제가 어디 있는 것일까요?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잠재의식과 자기신념이에요. 그 다음에 잘못된 자기신념이 무엇인지, 그로 인한 자기 합리화와 정당성을 발견하는 일입니다. 자, 먼저 여기서 잠재의식이란 무의식과 의식 사이의 그 중간 과정의 정신 영역을 말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경험을 하죠? 그럼 그 경험과 관련된 사물, 또 사건, 어떤 사람 또는 동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가 그것이 어떤 필요가 될 때 또는 어떤 돌발적인 순간에 그것이 다시 의식할 수 있는 상태를 잠재의식이라 말합니다. 우리들이 욱하는 분노의 표출도 이와 관련이 깊습니다. 우리 자신도 과거에 경험했던 부정적인 분노의 사건들이나 어떤 사람들로 인한 기억이 잠재의식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가 어느 현재 시점에서 그러한 비슷한 돌발적인 환경이 주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 분노의 감정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욱하고 돌발적으로 돌출되어 나오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가 자신의 돌발적이고 습관적인 분노를 잘 다스리려면 나 자신의 그 어떤 잠재의식 속에 깊이 뿌리내린 분노에 대한 잘못된 자기신념이 무엇이 있는가, 그것이 언제부터 그렇게 형성되어 왔는가 면밀하게 관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기신념을 생각해 봐요. 여기서 자기신념이란 무엇이냐면 과거의 어릴 적부터 오랜 세월 동안 쌓여온 잠재의식 가운데 어떤 사물에 대해서 옳다 혹은 틀리다, 안 된다, 된다 라고 믿어왔던 자기만의 기정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해요. 어떻게 해보니까 그거 맞았어. 그러니까 그게 다 맞는 겁니다. 그죠? 또 어떻게 해보니까 실수했어. 잘못했어. 야단 맞았어. 그리고 너무너무 좌절절망을 아이고 가져왔어.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야.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안 된다라고 믿어왔던 자기만의 어떤 기정사실을 믿음화 된 것을 말해요. 그런 자기 생각이 맞다는 절대적으로 믿는 일종의 자기만의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 한 단계 중요한 것은 이렇게 굳어진 자기신념이 자신의 삶 전반에 걸쳐서
모든 생활의 규칙, 또 어떤 삶의 표준, 또 삶의 스타일, 방식을 결정하게 된다는 점이에요. 이것이 아주 위험하죠. 또 중요하죠. 더 나아가서 이 자기신념이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이고 또 자기 만족감으로 치우치게 될 때 우리는 이것을 잘못된 자기신념이라 말합니다. 왜냐하면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이죠. 나만, 나의 주장, 나의 생각, 나의 아이디어만, 또 나의 기쁨, 나의 행복만으로 치우치게 될 때 우리는 그걸 잘못된 자기신념이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자기신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그 오해의 소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이러한 자신의 생각과 주장, 판단이 절대적으로 맞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자기 스스로 자동적으로 믿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자신의 과거의 잠재의식 가운데 이렇게 하니까 틀렸다, 저렇게 하니까 맞았다라는 의식이 결국 자기의 믿음화 되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 생길 때마다 자신에게만 유리한 쪽으로, 즉 맞는 쪽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판단한 쪽으로 모든 사람 또 환경을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판단하죠. 그래서 결국 자기 합리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욱하는 성질, 또 파괴적인 분노의 표출이 그리 좋은 방법 아닌 줄을 알면서도 스스로의 그 마음속에 믿기를, 이러한 문제 상황 속에서 내가 이렇게 화를 터뜨려도 당연한 것 아니야? 당신 잘못했잖아. 이게 맞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지. 내가 화를 내도 당연하잖아. 혹은 이 사람에겐 내가 이렇게 화를 내도 상관없어. 마땅해. 그것이 바로 자기 합리화와 정당성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따라서 화를 터뜨릴 때마다 자기 분노의 표체를 합리화시켜버리고 정당화시켜버린다면 이러한 잘못된 자기신념이 고쳐지지 않는 한, 즉 바뀌어지지 않는 한 그러한 성질이나 분노의 폭발 절제될 수가 없겠죠. 또 파괴적이고 그런 반복적인 습관에 빠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잘못된 자기신념 첫 번째가 뭐냐면은 내가 성질을 내고 화를 폭발하니까 사람들이 내 뜻대로 되더라는 거예요. 물론 이 뒤에 시리즈로 7가지의 자기신념을 다루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것은 성질 내고 화를 폭발하니까 사람들이 다 뜻대로, 그래서 화를 내는 거죠. 그것이 결국 자기 합리화, 정당성인데 그것을 내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잘못된 자기신념에 대한 그 사고에서 내가 성질 내고 화를 폭발해야 사람들이 내 뜻대로 움직여주는만, 그러니까 자신의 이러한 잠재의식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것을 시인하고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 내게도 잘못된 자기신념이 있구나. 그렇죠. 두 번째는 분노를 자신의 의사소통의 도구로 오용하지 말라, 그 말이죠. 세 번째는 분노의 정당성을 무효화시켜버려라. 네, 그럼 하나씩 살펴볼까요? 잘못된 자기신념이 자신에게도 있다는 점을 스스로 시인해야 합니다. 욱하는 성질과 그런 분노는 1차적으로 자신의 내면의 성향에 관한 일이지 결코 주변의 어떤 사람, 어떤 환경 때문만은 아니다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환경 때문에 또 피치 못할 어떤 사람이 괴롭혀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는 아니잖아요. 모든 환경과 모든 사람들이 다 아니잖아요.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1차적으로 자기 자신의 내면을 다스리는 것이 먼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기 환자 보세요. 자신이 감기 걸린 것을 인정해야 병원에 가죠. 약을 처방하고 의사가 진단해서 약을 주면 먹게 마련입니다. 자신의 감기를 자신의 감기가 아니라고 우겨댄다면 그 감기 몸살을 언제 어떻게 고치려겠어요? 언제 낫겠어요? 여러분, 분노라는 감정의 문제도 이와 똑같은 원리입니다. 사람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죠.
욱하는 성질 또 분노의 습관적인 폭발을 인정하기만 한다면 그러한 성질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쉽게 절실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욱하는 성질을 자신의 의사소통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라. 오용하지 말라 그 말이죠. 잘못된 자기신념에 집착된 사람들의 문제는 바로 나 자신의 의사를 적절하고 합리적인 말로 표현하는 대신에 분노라는 감정의 도구를 이용하는 데 익숙해져 있다는 거예요. 과거 어느 때부터인가 몇 차례 화를 내보니까 이거 통하네? 일 처리가 빨리 되는 거죠. 말 잘 듣죠. 그러니까 그것이 마치 일 처리에 아주 직접적인 좋은 결과를 얻는다라고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분노를 자신의 욕구 또 주장을 관철시키는데 지나치게 남용하는 거죠. 즉 부정적인 관점이지만 긍정의 의미로 익숙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욱하는 성질을 내기 전에 항상 자신의 의사를 경우에 합당한 말로 그리고 솔직하게 잘 표현하는 연습을 시작해 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분노의 정당성을 무효화시키라는 겁니다. 분노의 정당성, 합리화를 주장하는 한 욱하는 성질은 결코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겠죠? 분노의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잘못된 자기 신념의 희생자가 될 뿐입니다. 상처를 주고받고 마음의 아픈 일만 생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분노의 정당성을 부부관계 안에서 서로가 부부들이 주장을 내세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부부싸움 그칠 날 없죠. 맨날 싸웁니다. 왜? 서로가 옳아요. 틀린 사람 없습니다. 누가 자기 틀렸다 그래요. 잘못했다 그래요. 무식하다 그래요. 다 잘났다 그럽니다. 결국 부부간의 신뢰에 금이 가고 결국 대화의 문은 닫히고 말 겁니다. 더 나아가서 사회생활 생각해 보세요. 동료 간의 관계사라면 어떻게 될까요? 직장 안에서 서로 간의 왕따나 복주심, 안갚음 같은 그런 상처, 아픔을 주고받는 관계로 악화되고 맙니다. 여러분, 이러할 때마다 욱하는 순간에 바로 1초간의 시간이 있습니다. 똑딱. 그 시간을 세보세요. 1초만 멈춰보십시오. 분노의 피크치가 80, 70에서 50, 40으로 다운됩니다. 그리고 성질을 부리는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 하면서 분노의 정당성을 잠시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주체자 아닙니까? 주인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성질을 다스릴 수 없다면 그 성질이 내 삶의 전체를 망가뜨리게 될 겁니다. 내 삶을 불행으로, 내 삶을 분노로 인생을 마치게 될 겁니다.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잠재의 시간에 우리도 모르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숨겨진 분노의 합리화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 줄 솔직하게 시인하고 이를 무효화시켜야 합니다. 즉 내려놔야 됩니다. 그러면 욱하는 성질이나 돌발적인 분노의 표출이 점차로 그 강도가 줄어들고 횟수도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다음 주의 주제는 잘못된 자기신념 두 번째, 분노로 내가 강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 이걸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